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지갑 전 세계 순위로서 세 번째에 생성이 아니죠. 갑자기 급증하게 돼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홀더 순위 3위가 된 지갑이 로빈후드 마켓의 지갑으로 소유로 밝혀졌는데,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주식과 크립토를 거래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은 회사죠. 근데 이게 정확히 로빈후드의 콜드 월렛인지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그 비트를 넣어놓고 나중에 거래소에서 핫월렛으로 빼서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게 준비한 약간 예치금, 준비금 같은 건지 아니면 회사 자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 회사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지갑 태그가 되어 있어요. 거래소 지갑이. 근데 그 거래소 지갑보다 더 많은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는 거래소로서는 거래량이 걔네보다 안 나오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약간 회사로서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해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얘기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요새 AI부터 해가지고 뭐 코인의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채굴할 때 거의 그래픽 카드가 안 쓰인 데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가 엄청난 매출을 잘 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주가가 거의 6% 이상 증가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10% 이상 하루 만에 뛰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스닥도 약간 반등을 좀 하는데 힘을 엔비디아가 보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너무 빨랐다. 항상 지연이 있다. 나는 높은 금리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하여 인상 속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 만에 신용카드 이율이 가장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부채 비용이 거의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높다고 해요. 뭐 그거는 당연히 신용에 대한 문제와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게 전 더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금을 쓰다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병행해서 쓰다가 요새는 사실 현금 안 쓰고 거의 카드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금리 자체는 높은데 금리를 좀 빠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저희의 지난 영상인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경제 정책 자체를 약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실질적으로 4년이 걸렸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게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 2006년, 7년부터 금리를 올렸고, 사실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부른 건 2009년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후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41로서 공포 쪽에 기울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지수 속에서 공포 쪽으로 기울었을 때가 거래의 피가 흥건할 때 사세요라는 투자계에 약간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공포에 질렸을 때 우리는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공포에 질렸더니 진짜 호러물을 찍으러 가는 바닥이 올 수도 있다는 거는 항상 명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이 그리드 영역가 뭐라고 해야죠? 탐욕의 영역에 사는 것보다는 공포의 영역에 사게 되면은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가고 탐욕의 영역에서 극대화된 탐욕의 영역까지 우리는 수익 구간을 먹을 수 있으니 공포에 사는 게 맞긴 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는 매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주황과 노랑 사이에 사서 초록색에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왼쪽은 실버, 은 차트이고 오른쪽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기준선 삼아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찍고 나면 항상 반등이 나왔었고, 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도 비트코인도 보면 사실 하단을 살짝 이탈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큰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단선을 찍고 반등하고 중단선 이탈했다가 반등했고 지금 하단선을 주봉상에서 찍었는데, 결국 이때와 같이 실버처럼 다음 주에 뭐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 사람 얘기고 사실 저희 월요일 날 영상에서 말했듯이
당장의 큰 반등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진행 중이잖아요. 작년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를 제롬 파월 의장이 하면서 잭슨홀 미팅 기간 동안 거의 비트코인이 10% 이상 빠졌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1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차트 분위기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장 큰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좀 별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신고점은 25년 5월에 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스토캐스틱의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이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우리는 25년 5월에 신고점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올타임 하이니까 최고점이겠죠. 신고점이자 최고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고점 자체는 확률적으로 내년 말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반감기가 있었던 그 해 연말이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있을 것이고 내년 말에 신고점을 일단 찍기는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제일 재밌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17년도에 크립토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으면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그때 제가 봤던 지표는 일단 17년도 제가 할 때는 지나가는 만 명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게 뭐야? 라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만 명 이상이었을 거고, 만 명한테 물어봤을 때 한 명에서 10명 정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 뭐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남들이 다 할 때의 기준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출퇴근할 때 코인 가격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초중고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이걸 한다면 난 그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17년도에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17년에 10월 달에 업비트가 생겨나면서 17년 12월에 엄청난 불장이 왔고 누구나가 다 코인을 하는 약간 그런 시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한 1년도 안 돼서 그게 왔기 때문에 그때 그만두진 못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게 된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세상이 오면 그때 진짜 고점이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만 하셔도 키오스크 사용을 잘 못하세요. 뭐 버스킹이 아니라 저 뭐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갔을 때 잘 못하시는데 어 약간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유입도 되지만 약간 아무래도 정보가 저희보다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ETF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를 저는 아직 사본 적이 없는데 테슬라를 살 때 인터넷으로 구매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디오더 옵션을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옵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마치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업비트에 돈 넣었는데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희는 뭐 디파이나 NF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완전 초기 진입자들은 이 정보의 배신성 때문에 업비트 돈 넣고 이거 뭐 이더리움 샀는데 뭐 메타마스크는 어떻게 만들고 NFT는 어디서 거래하고 거래한 거를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어르신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아직도 그냥 동그라미 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려면 업비트를 가입해야 되는데 업비트는 뭐며 K뱅크는 또 뭐며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ETF가 현물로 된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 ETF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뭐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소개해가지고 펀드를 넣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ETF 현물이 되면 그냥 주식 하던 것처럼 하면 되고 그냥 은행원들이 상품 팔면은 할게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한 번에 고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오르겠죠. 뭐 금도 그랬고 대부분 상품이 그랬으니까 원자재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그때가 한 번의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차트를 보고 마칠 건데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혹시 테슬라를 타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어떤지 얘기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내연기관 팔아서 궁금하긴 해요. 자, 보면은 뭐 저희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날짜로 보면 월요일이 21일이었죠.
21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큰 반등 안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저는 크다는 생각은 안 했고 여기서 횡보 구간에 대한 기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간이 뭐 1, 2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이 음봉 월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9월이 음봉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일단 9월은 월봉 기준으로는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보고 가더라도 확률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9월은 한 번인가 빼고 역사적으로 매년 음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도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전저점인 25,100을 뚫냐 마냐의 얘기를 할 때 뚫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뚫리면 어디까지 가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24,000대에서 23,800대의 리퀴디티 풀이 있으니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MA도 그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MA 200인 것 같은데 이것도 23,500대 있으니 아마 많이 떨어지면 저기를 찍고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드릴 말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장기 뷰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7,800부터예요. 여기가 15,000이 저점인데 17,800부터 장기 우상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000을 찍고 나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신저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저희의 스탠스가 있고 그거는 변함이 없고 때려 죽어도 변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조정이 더 온다고 할 수 있지만 15,000 이탈은 저희는 안 보고 있다. 근데 이걸 믿냐 마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간다고 한 거지. 사실 시장이 가면 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신고점 못 갈 것 같아라고 했는데 시장이 가면 또 신고점도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동안 마이크 잡고 있는 제가 해온 인생과 투자를 해온 걸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알아서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댓글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어쨌든 봐주시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적으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큰 뭔가가 나오면 대신 영상 다 제끼고 바로 차트 딱 띄워가지고 이거 되게 자리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